안녕하세요. 수일벌입니다. 2024년 6월 8일 토요일입니다. 실업률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고용은 탄탄했습니다. 채권은 하락했고 주식은 보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TQQ, XXL, NVDL 매수 찬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QQ 67불, XXL 51불에 마감했습니다. 비농업 고용지수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실업률은 상승을 했습니다. 뭐가 맞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요. 실업률은 개인의 상황을 반영했고요. 고용지수는 기업의 상황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딘가 함정이 있고 어딘가가 틀렸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민자가 늘어서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 걸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이민자가 늘면 일자리는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민자는 미국에서 상위 노동력을 대신할 수 없고 하위 노동력만 대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조금 더 편하고 주급을 많이 찾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비교해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가요? 임금이 높고 일이 좀 편한 거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 직업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이 적어서 TO가 아주 적습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에 가보시면 정말 일할 곳은 많습니다. 한국 사람은 보기 힘들고요. 외국인 노동자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저는 미국도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 보시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기에 딱 좋은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농업 고용지수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고용의 증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률을 보시면 개인이 생각했을 때는 고용이 둔화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물을 보시면 이렇게 채권은 급하게 쫄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만 다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은 이 상황을 지금 고용이 탄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식 시장은 전체적으로 보합을 했습니다. 다우도 보합, 나스닥도 보합, S&P도 보합. 하지만 러셀 2000 중소형주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발표할 CPI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약간의 조정이 오거나 눌림이 있다면 그때 이런 좋은 기업들을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융 섹터 저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오거나 눌림이 온다면 조금씩 모아가 볼 생각입니다. 지금 피어앤그리드는 지금 중립 단계에 있습니다. 시장 상황대로 약간 관망을 하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약간의 눌림이 온다 하면 분할 매수로 약간 대응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요. 10분의 1분할 정도 여기 들어가고 조금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분할 매수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타임라인으로 보셔도 지금 이렇게 보합 중입니다. 이럴 때는 방향을 이쪽으로 틀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CPI는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온다. 그러면 분할 매수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풋콜 옵션을 보시면 지금 매수 매도도 이렇게 지금 팽팽한 줄다리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하락이 온다면 매수 기회가 되겠지만 큰 하락은 지금 상황에서 좀 어렵다고 보고 큰 상승은 CPI 결과를 보고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CPI에 저는 좋게 보는 이유는 유가의 지금 하락에 보고 있습니다. 유가가 하락하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엔 좀 좋게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스닥도 중요 지점 18,483 이 지점을 지지해주고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상승 랠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이 점을 맞고 올라갔다는 것은 상승할 내력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조정이 오거나 약간의 하락할 수 있겠지만 이런 지점을 잘 지켜준다는 것은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S&P 500도 계속 신고가를 써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신고가를 썼다가 좀 빠졌지만 결국에는 우상향하고 있다. 그래서 하루에 적립식으로 계속 스파이라든지 부를 모아가시는 분들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립식으로 S&P 500 같은 기업, S&P 500의 ETF는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가장 모아가기 좋은 종목 중에 하나는 다우존스 추종하는 ETF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늦게 가는 경향도 있고 좀 속도는 느리지만 결국 우상향을 할 거라는 것은 믿으면 변치 않기 때문에 다우존스 관련된 ETF 관심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종합은 조정 후 이렇게
이렇게 조정 후 큰 상승, 다시 약간의 조정이 오고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에 큰 에너지는 없지만 멱살 잡고 계속 끌고 가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우상향으로 하는 방향이 맞으니까 지금은 이런 조정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매수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눌림이 온다 그러면 분할 매수로 대응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PT를 보시면 이런 긴 꼬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말들은 나는 하락하기 싫다, 앞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싶다라는 의지 표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계속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매도는 없는 것 같고요. 조금 눌림이 온다면 분할 매수 정도로 대응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석술은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좋은 수익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조정이 있었지만 반도체 때 이런 변동성은 항상 있기 때문에 좋은 주식을 매수했기 때문에 저는 쭉 가지고 가시면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선은 시총 1등이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오면 제가 매수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그래도 괜찮은 자리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쭉 들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엔비디아는 이렇게 쭉 상승하면서 약간의 조정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가 기회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만약에 조정이 온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없는 분들은 잡아도 저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겠죠. 10분의 1씩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고 모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지만 속도를 내서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엔비디아가 결국에는 액면 분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들이 수요가 조금 더 많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거의 1200불대 이거를 한 주를 산다는 게 한국 돈으로 150만원입니다. 15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걸 사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20만원 정도 에서 15만원 정도면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도 조정이 온다 그러면 이렇게 24불에 매수하신 분들, 그리고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다른 계좌를 만들어서 모아가시는 건 괜찮지만 저는 합히는 거는, 불타기를 하는 거는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계좌, 3번 계좌 또는 4번 계좌를 트셔서 따로 모아가시는 거는 엔비디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BNKU는 28불 이하가 오면 저는 매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이렇게 약간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28불부터 분할 매수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안 떨어지면 이전에 매수했던 게 있고 29불에는 매수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상승분을 취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여기서 이번에 매수 타이밍이 궁금하시다면 알림 설정 그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